안녕하십니까. 영어를 가볍게 보지 않는 당신을 위한 반원어민이 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영어 방송국 패턴을 죽이는 영어의 대표 강사 I do promise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원어민이 왜 영어를 잘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개인적인 혹은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체득된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 외우고 패턴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하고자 한다면 법과 공식으로 영어를 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영상에 이어서 법과 공식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법과 공식을 지켜서 말한다고 해도 이것이 없으면 영어를 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사였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동사에는 딱 3가지의 동사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동사, 조동사, 그리고 비동사였습니다. 이 3가지로 만들어지는 평서문과 질문의 법을 알고 있으면 나는 정말로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문장이 아닙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알려준 패턴이 아닙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 맘대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3가지의 동사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평서문과 질문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동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는 순간 이건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Are you okay? You are so pretty. I am very busy. 이런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들이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하고 내 입 밖으로 나오기도 굉장히 수월하다. 나는 비동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동사의 문장을 우리가 잘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비동사를 잘 활용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문장이 통째로 내 입과 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문장이 내 귀와 입에 익숙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비동사 위주로 학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비동사의 최신의 평서문과 질문의 공식과 법을 아시게 되면 나의 귀에 너무나 익숙했던 비동사의 평서문과 질문들, 나도 모르게 Are you okay? This is very good. 나도 모르게 입 밖에서 나왔던 비동사의 평서문이나 질문들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가를 아심과 동시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예전에 서너 문장 정도를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300개, 400개의 문장을 나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내 맘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평서문과 질문의 법입니다. 저와 함께 영어를 학습하시는 분들께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평서문이나 질문 아무거나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I am busy, I am tired, Are you okay? Where are you?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말씀하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은 문장의 해석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I am very busy. 나는 아주 바빠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제가 다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 질문을 바로 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비동사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귀에는 익숙하고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비동사의 문장, 나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만 비동사의 해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뭐다,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busy, 나는 바쁘다. She is my boyfriend, 그 남자는 저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다, 다, 입니다, 이에요 등으로 비동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어서 사용하던 비동사는 한글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하십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만 계속 공부합니다. 눈만 뜨면 언어를 학습하시는 분들이 언어학자분들이십니다. 많은 한글 언어학자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글에는 영어에서 말하는 비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동사가 한글로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이 되는데 좀 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He is my boyfriend. 그는 나의 남자친구입니다. 입니다로 해석되는 건데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비동사 are, 이니, 이다, 입니다, 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동사의 해석을 한 가지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동사의 해석을 딱 한 가지로 이다, 입니다로 정해놓는 순간 비동사를 원어민처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he is my girlfrien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my girlfriend.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동사를 다른 문장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here. 그 여자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is가 어떤 문장에서는 이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어떤 문장에서는 있다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너의 여자친구니? 그 여자는 내 여자친구 있어. 뭐라고? 그 여자가 너의 여자친구냐고. 그 여자가 나의 여자친구 있어. 뭔가 이상한 대화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She is my girlfriend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is라는 것을 따로 빼서 해석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입니다, 이에요, 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장에서 She is here, 그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is라는 동일한 비동사를 쏙 빼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은 비동사 is는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is가 한 곳에서는 이에요, 한 곳에서는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동사를 따로 빼서 그것의 해석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의 해석으로 정해놓는 순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비동사의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편하지만 우리가 반원어민이 되기 위해서 원어민처럼 비동사를 활용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사물과 사람의 이름, 그리고 위치, 그리고
상태를 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요 숫자 하나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동사를 가지고도 이름, 위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He is kind. 그 남자는 친절하다.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없지만 비동사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He has kind character. 그는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는 일반 동사의 원칙을 그대로 활용한 문장을 만든 것이고, 이쪽은 비동사의 공식을 지킨 문장을 만든 것입니다. 두 문장 모두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일반 동사나 조동사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비동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평서문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서문의 기본 공식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서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기본적인 평서문의 구조를 그대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정확한 비동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해석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명사라고 학습했었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가 형용사라고 학습했었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비동사 뒤에 위치하면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I일 때 그 뒤에는 현재형 비동사 am이 나옵니다. am은 어떻게 해석될까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름, 상태,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나는 이름이다, 나는 상태다, 나는 위치에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you일 때 그 뒤에는 현재형 비동사 are가 나오게 됩니다. 비동사 are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해석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름,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you 말고도 주어가 we 혹은 they, 각각 우리, 그 사람들, 그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주어 we 그리고 they 뒤에도 현재형 비동사 are가 나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느끼셨습니다. 당신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뜻이 없다. 우리에게 조금 불안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이 점점 나한테 익숙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점점 그 비동사라고 하는 것을 원어민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만들어지는 평서문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영어를 잘못 말한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단어 하나만 쏙 빼서 얘기했다. 그냥 그 당시에 문장을 만들기 귀찮아서 단어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의 예문만 만들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busy.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장입니다. 이 공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She is my mother.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공식에 기인한 거였습니다. This is good.
이거 좋다, 이거 맛있다, 이것 역시 모두 공식에 기인한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연 설명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주어, you, we, they 뒤에 현재형 비동사가 are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주어, you, we, they 말고도 우리가 복수주어라고 학습했었던 명칭이 있습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사물 두 개 이상이 주어로 쓰일 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영 and 민수, 지영이와 민수, 복수주어입니다. 대전 and 대구, 대전과 대구, 모두 복수주어입니다. 두 사람 이상 혹은 사물 두 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복수라고 하고, 그것이 주어의 위치에 활용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수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수주어 뒤에 현재형 비동사 are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를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주어 she, he, it, this, that 뒤에 현재형 비동사 is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3인칭 단수주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3인칭 단수주어, 한글로도 7글자고 3인칭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단수라는 것은 물이 끊기는 것인지 혹은 한계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는 그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좌우지간 3인칭 단수주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3인칭 단수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사물 하나, 사람 한 명의 고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물 한 개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을 때 그 뒤에 적절하게 나오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i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이름, 두 개 이상의 사물의 이름이 주어로 쓰일 때의 복수 주어, 한 개의 사물의 고유한 이름,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주어로 쓰였을 때를 나타내는 3인칭 단수 주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 주어와 3인칭 단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상황 진수를 제외하면 별로 쓰일 일이 없습니다. 어떤 말인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이번에 민수 씨와 지영 씨가 같이 독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번에도 민수 씨와 지영 씨가 독일로 출장 가시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네, 이번에도 민수 씨와 지영 씨가 독일로 출장 가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민수 씨와 지영 씨께 말씀을 드려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도 민수 씨와 지영 씨가 독일로 출장을 가기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 회사 어떠니? 요즘 내 회사 괜찮어. 이것조차도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민수 씨와 지영 씨가 이번에 독일로 출장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이번에 같이 출장 가시게 된다고요? 이때의 그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ey입니다. 너희 회사 요즘 어떠니? 괜찮아. 한글을 말할 때는 주어 자체를 생략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주어를 붙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How is your company? It is good. 중복되는 명사의 활용을 피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수주어.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할 만했습니다. 3인칭 단수주어. 초등학생인 우리는 마치 4차원 세계에 방황하는 듯한 이상한 명칭을 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복수주어와 3인칭 단수주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상황 진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비동사로 만들어지는 현재형 평서문의 구조를 그나마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주어, 그 뒤에 정확한 현재형 비동사가 나옵니다. 비동사에는 뜻이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뒤에는 세 가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물과 사람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문을 만들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good. 나는 좋아요. She is here. 그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He is difficult. 그는 어려워요.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난생 처음 들어보신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동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비동사의 공식을 가지고 문장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 귀에는 당장 익숙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는 뭔가 틀린 문장인 것 같은 신호가 오더라도 내가 예전에 만들지 못했었던 문장들을 법과 공식 안에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나 저의 개인적인 이메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